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루킹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when Trump meets Xi? 오늘은 여러분의 논평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각자 좀 대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여러 명들의 석학들이 5월 5일 날 내용을 했고, 각자가 바라본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의 의미를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남긴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조나단이란 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Low expectation amid fears of escalation. 갈등 고조 속에 우려 속에 낮은 기대감입니다. 외부 관측자들이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두 지도자가 지난해 11월 만난 이후 양국 관계는 다소 안정화됐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혹은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에 더 경쟁적인 중국 정책으로 급선해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적 흐름 역시 실질적인 성과 가능성을 약화시키는데 더 근본적인 요인들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counterintuitively. 역설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너무 이르고 강하게 드러낸 것은 오히려 중국 측이 중대한 양보를 할 요인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번 회담이 미국과 중국 사이 우호 관계의 하이 워터마크, 그러니까 정점이 되고 추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관세 상당수가 위협하다고 판결한 이후 새로운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은 관세 수준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역 전쟁의 불안정한 어떤 휴전 상태를 깨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다시금 긴장 고조와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언 헤스라는 분이 올린 기관 글이고요. 위중 관계의 불안한 평온 상태, uneasy calm 상태를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키 레슨 2025년의 키 레슨은, 그러니까 핵심 교훈은 자기들끼리 둘이 모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상당한 어떤 보복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리더들은 부산에서 작년 10월에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회의가 열린 부산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를 했죠. 트럼프는 포커스는 현재 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히토리와 같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원청 장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그 베이징을 방문할 때 핵심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피하려 하는가의 측면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 이번 방문에서 일정한 성과 발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 중국의 어떤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는 보잉사의 항공기나 농산물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중국의 어떤 대미 투자 발표 여부하고, 미국의 오랜 어떤 대만 관련 공식 입장이 Declaratory Policy, 중국에 대한 대만에 대한 공식 입장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발작 버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무시를 당했다고 자기가 느끼거나 가볍게 취급받았다고 이제 어떤 느끼는 상황이 발생되면 입장이 급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자기가 어떤 존재감에서 밀렸다는데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약간 좀 자기가 좀 그런 취급을 받았다, 무시당했다, 뭐 이런 게 되면 푸틴이랑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랑 바로 또 어떤 연결이 되는 또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수잔이라는 분이 쓴 The End of Estrangement, 소원함, 어떤 단절의 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에 있어서 이번 그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다는 것 자체입니다. 일단은 코비드 19 이후에 미국과 중국 정부 간 불신은 급격히 커졌고,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간 소통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조 바이든은 전 대통령이죠.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미 의회의 중국 방문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좀 소원한 관계가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권력 구조, 국제 규범, 그리고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열리는 점은 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정책 결정은 종종 중요한 문제보다는
당장 급한 문제에 좀 밀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하고, 두 번째, 이번이 임기 첫 해이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소통을 늘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중국 지도부 역시 이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유연성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양측은 올해 최대 4차례까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상과 만남은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환영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호 단절 상태는 지나치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단절되는 상태보다는 어쨌든 만남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안정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네요. Uncertainty surround Taiwan. 대만을 둘러싼 불확실성. How does it submit page Taiwan 대만 문제와 미국 대만 관계, 이번에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정상회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나는 모르겠습니다는 내용이고요.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블랙박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미국이 어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율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를 관찰하는 외부 인사들이 대만이나 어떤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 치밀한 정상회담 준비의 정황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관리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원바이원으로 통역만 계속한지 단독 회담을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미국 고위 관리들의 사전에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도록 브리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그는 트럼프에게 미국 무기들을 대만의 무기 판매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실제로 이행하라고 트럼프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단 보면 베이징은 대만의 양안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여러 불만 사항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조건 없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년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미국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카터 정부의 행정부 관리, 볼트 란스라는 분이
있던 영구불멸의 단어가 있죠. 고장나지 않았으면 굳이 고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대만 관계에 관련해서는 전 카타 행정부 버트 랜스라는 분의 관리에 유명한 표현이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굳이 고치려 하지 마라. 그 다음 카일 찬이라는 분이고요. It's time for the US and China to talk about AI. 미국과 중국이 AI를 논할 때이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AI 슈퍼파워 국가입니다. 일단은 두 나라가 가장 선진화된, 가장 발전되고 널리 사용되는 모든 첨단 AI 모델을 이 두 나라가 개발하고 있죠.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AI 시스템이 이제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위험 역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트로픽의 새로운 모델이나 미소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미소나 최신 AI 모델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우려를 좀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 연구자들은 AI 도구가 비교적 기술 수준이 낮은 행위들조차도 새로운 생물 무기, 바이오 웨폰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The proliferation of AI agent. 이런 그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시스템 통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공식 레벨에서는 일단 AI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독자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베끼긴 하겠지만 서로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국 모두 AI를 핵심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관계는 낮은 신뢰와 높은 경쟁 구도로 좀 특정 지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죠. By a low degree of trust and high degree of competition. 낮은 신뢰와 높은 경쟁 구도. 이게 현재 AI 미국과 중국을 표현하는 워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당하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AI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서로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양국 모두 자국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할 수 있는 합의에는 신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AI 관련 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 그리고 임기마라는 분이 쓴 Blind Spot in the US AI Policy. 미국의 AI 정책에 대한 맹점,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콜드워라고 표현하네요. AI 냉전의 서막, 오프닝 워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의 AI 모델을 산업 규모로 인더스트리 스케일 정도 수준으로 훔치고 있다, 절취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중국은 메타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AI 스타트업 기업이 중국계 AI 스타트업인 마누스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했어요. 인수하는 걸 막으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누가 누구의 무덤을 복제했는가가 아니라 차세대 첨단 프론티어 AI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누가 확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딥시크와 마누스는 Porch, the Stormbrook American Institution, 미국 기관에서 그 개발자들을 데려온 게 아니죠. 그들의 파운더들은 trained entirely within China, 중국 내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창업자 핵심팀은 전부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마누스 인수를 막으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AI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중국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프론티어 AI 인재를 자국 내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반면 백악관은 여전히 모델 증류, 디스틸레이션 문제와 반도체 수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의 증상일 뿐이고요.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은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미국 인재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촉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왜 미국이 자국 내 기술 인재를 이전보다 덜 배출하고 있냐? 왜 미국이 AI 인재 공급망이 이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왜 그 공급망조차도 점점 약해지고 있느냐를 파이프라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를 진작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배출된 인재 가지고도 딥시크도 만들고 아까 마누스였나요? 그 AI 업체도 만들고 하는데 미국은 항상 이렇게 최첨단의 이 기술 인재와 최첨단의 그 기술을 발전해왔던 미국이 최근에 왜 자국 내 기술 인재를 이전보다 덜 배출하는지, 왜 그 핵심 인재 공급망이 뭐 인도나 뭐 아시아나 이쪽에 AI 인재를 공급망이 인민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받고 있는지, 왜 그 공급망조차도 지금은 낮아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시하고 통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겼는데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에서 지렛대를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펜타닐과 합성 오피오이드라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이슈를 현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을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켰습니다. 25년 10월에 중국은 펜타닐 위기에서 한 수 앞섰다, 미국을 한 수 앞섰다는 의견이 있고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조치 흡수하면서 맞대응 관세 그리고 크리티컬 미네랄 그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그리고
boycott sensitive like soybean 대두 같은 거죠. 대두 같은 거에 대한 민감 품목에 대한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그다음에 이후 이루어지는 외교 협상에서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미 그 과거에 진행했던 수준의 조치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나트진과 같은 일부 펜타닐 규제 목록에서 포함시킨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미중 카운터 나르코틱스, 이게 아마 마약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워킹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corporation hasn't been as robust as it was in late 2024. 2024년 말만큼 협력 수준이 강하게 서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6년 3월에 유엔에서 마약 관련 회의에서 양국 간 공방이 좀 격렬했고,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규제에 좀 충분히 차단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 는 내용이고, 하지만 뭐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일방적인 괴롭힘, only lateral bullying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야 니네 왜 이 펜타닐 차단에 충분히 안 해? 라고 막 난리를 친 거고, 중국은 야 우리 하고 있어 왜 자꾸 난리쳐 니네 왜 우리 괴롭혀, 약간 이런 형태인 거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다자공조 수단을 약화시켰습니다. 중국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바이든 시절의 국제무역자인 Global Coalition to Address Synthesis Drug Threat를 사실상 방치해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던 외교수단인 관세정책도 내부적으로는 제동에 걸리면서 큰 타격을 입었죠. 중국이 그 합성 마약 유통 차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관리자들에게 비자 제한이나 제재를 가하는 미국 법안 Stop Child Fentanyl Act도 시네이트 단계에서 스톡돼 있다, 계류 중입니다. 26년 3월에 미국이 멕시칸 카르텔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이후에 테러를 지지하는 스머글러 밀수업자들의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계 밀수업자들을 테러 지원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좀 불쾌하게 만들지만 마이너한 부분이에요. 자극적인 하다수다 툭툭툭 치는 수준인 거죠.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 정부가 주요 불법 마약 공급국 목록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스캇 무어라는 분이 쓴 마지막 그 논평이고요. 석유, 석탄, 파워플렉트, 권력정치입니다. 이란 분쟁 이후에 이거 기후 에너지 문제는 정상회담 전반에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에너지 마켓에 대한 어떤 혼란이 중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거의 확실하게 석탄 사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런 혼란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어떤 분쟁은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 일정 부분 타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석연료와 비화석 에너지를 모두 개발하고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전개하는 이른바 All of the above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략을 최적으로 통합하고 점차 저장까지 가능한 구조이고요. 또한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상 운송보다 육상 기반의 어떤 공급망을 확대해온 전략 역시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예전 어떤 과거보다는 이제 좀 덜 취약한 상태인 거죠. 에너지 공급 차질이나 어떤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중국이 어떤 이란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에너지 구매를 계속 확대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데 얼마를 동의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로 평가된 것 같아요. 어렵네요. 중국은 사실은 러시아나 이란이나 미국의 어떤 적대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나뉜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받아올까요? 좀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입맛을 좀 미국도 어쨌든 가서 이제 그 협상단이 가서 미국에 가서 좀 자랑을 하려면 또 어느 정도 에너지도 좀 팔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다음 principal toughness, strategic restraint, principle 원칙 있는 toughness 강경, 빡셈, strategic 전략적 restraint 절제. 봅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은 as detailed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 그 다음에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 방어 전략, 그리고 people liberation army 관련 연례 의회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베이징 접근 방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겠지만 중국 정책에 대한 반대가 필요한 핵심 사항에서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이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맞네요. 여기는 어떤 종교적 자유, 그리고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그 다음에 반체제 인사 인권, 홍콩 정책,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이란과 북한, 중국, 대만 향한 중국군의 군사적 접근,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 thief, 지적재산권 도둑질, 일부 국내 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처리, 그 다음 미국인 프라이버시 시스템에 대한 악성 코드 삽입, 볼트 타이푼 이런 사례가 또 있나 보니까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볼트 타이푼 그룹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LA 밀리터리 모더니제이션 현대화에 대한 급격한 페이스,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빠른 속도 등이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걸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엄청나게 많은 그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더 큰 부와 국력을 더 강한 군사력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근데 그 군대 행동 방식과 일부 군 현대화 과정은 비판받을 만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행동에 대한 비판 일부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트럼프는 트리거 워드를 좀 피해야 됩니다.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 중국은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국가를 규정하거나 새로운 엑스 오브 악의 축을 일부러 묘사하거나 어떤 적에 대한 부분, 심지어 적대국을 규정해야 된다는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자극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되게 지나치게 inflammatory, 좀 강하죠. 그리고 such terms either too strong, 강하고 too inflammatory, too sweeping of the productive or fair-minded, 생산적이거나 어떤 균형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괜찮지만 criticism is fine, even necessary. hyper 또 그러니까 비판은 괜찮고 오히려 필요하지만 과장된 표현이나 인신공격은 현명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지만 개인적 관계와 양국 관계 전반에서는 상호 존중과 일정 수준의 우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적인 어떤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적인 관여의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게 맞지만 너무 좀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전쟁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자. 전쟁 방지가 이번 정상회담과 현대 미중 관계의 다른 정상들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라 이 각자의 논설위원들이 논설위원 어쨌든 이 표현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훑은 개념으로 좀 읽어봤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인 대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모르는 단어도 또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읽고 표현하고 필요하면은 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뿅.